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번 연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래서 뭐 인사말을 하려다가 그래도 학술 유튜버니까 나름 네, 자칭 네.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네,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책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닉레인의 바이털 퀘스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읽을 때마다 항상 느낌이 다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결국은 지적 설계라는 걸 알게 됐고 우주론을 좀 이제 건드려보고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지금 과정인데요. 네, 제가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닉레인의 바이털 퀘스천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화학 삼투예요. 화학 삼투.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은 뭐냐라고 추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화학 삼투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화학 삼투란 무엇이냐? 그 어디서 나타났느냐? 일단 어디서가 중요하죠. 연구를 해봤겠죠. 봤는데 심해 열수구. 이 심해 열수구가 요새는 조금 대세가 됐는데요. 이 닉레인이 심해 열수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염기성과 뭐 CO2 등등등 요게 재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유기물이 된다. 축적이 된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뭐 DNA나 뭐 여러가지 유기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해열수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심해가 있으면 바다에 마그마층이 있고 뜨거우니까 암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암석이 녹으면서 이게 연기가 막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제 블랙 스모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심해 열수구라고 하고 요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일부분 어떤 뭐 가상의 막이 있다고 하고 막 존재 자연적인 막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닷물과 가까운 층 바닷물에는 CO2도 많이 있고 또 양성자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산성이에요. 산성. 그리고 요거는 암석에 가까운 어떤 바닷물인데 암석에 가까운 물론 이것도 다 물이에요. 여기도 물론 물이 있죠. 이 막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염기성이에요. 뭐보다 H2가 되겠네요. 어쨌든 어떤 암석에 가까운 어떤 층을 염기성의 어떤 열수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 암석을 잘 보면은 막 보면
미세 구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미세 구조. 그래서 물도 물론 이 암석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암석에 둘러싸여진 어떤 그 열수액을 염기성이라고 하고, 이 주변을 메우고 있는 게 이제 바닷물 쪽의 어떤 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산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막이 존재하게 돼요. 여기 막이 이게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막을 둘 사이를 두고 이동을 한다 이거야. 이 전자가. 그런데 이 막을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황철석 같은 어떤 클러스터가 있더라.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전자전달계에서 많이 본 어떤 그런 건데, 이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염기성에서 산성 용액으로 나가게 되면서 유기물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유기물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 주변에 산성 용액이니까 양성자가 있을 것이고, 주면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문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닉네임은 언뜻 보면은 이 심해열수구에서 이런 유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축적이 중요한데,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반대된 입장이 뭐라 그랬죠? 밀러의 실험이죠. 밀러는 이제 어떤 바다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유기물이 탄생됐다고 하는데, 그건 매우 희박하죠. 그렇게 탄생하는 건 희박하다. 근데 닉네임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암석의 어떤 미세한 구조에서 유기물이 축적되기 때문에 수천 배에 달한다. 수천 배에 달한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 밀러의 실험보다 어떤 그런 유기물의 축적에 의해서 더 빨리 어떤 DNA나 여러가지 그런 생명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다음 장으로.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의식의 흐름 따라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말이 좀 원활하지 않은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심해열수구에서 어떤 그런 막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과 같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단 이게 단서라고 할게요. 단서 1이라고 하고, 단서 1이다. 좋아요. 생명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단서는 이제 심해열 속에서 막과 같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단서 2,
전자전달계. 전자전달계와 같이 어떤 철과 관련된 어떤 클러스터가 있다. 이게 전자를 하나씩 움직이는 거니까 전자 운반. 요런 식의 단서가 있으니까 생명의 기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닉네임이. 그런데 이제 보면 언뜻 그럴싸해 보이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항상 그냥 전제를 해요. 전제를 해버린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문제점. 항상 이 진화론자에 보니까 닉네임도 진화론자인데, 진화론자의 전제. 진화론자들의 전제라고 한다면, 일단 초기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죠. 당연히 그건 누구도 설명 못할 거예요. 초기 세포에 대해서, 초기 세포 상태의 기원 설명을 못한다. 설명 못함.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막단백질이 있고, 인지질 이중막이 있고, 그렇죠? 인지질 이제 이중막이 있는데, 쭉쭉쭉 돼 있는데, 이걸 아예 전제를 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잘 관찰을 해봤더니 요런 막에 의해서 화학 삼투가 일어나더라.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심해열수구에서 관찰되듯이, 그렇다면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 지적할 사항, 지적사항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1번은 심해열수구에서 어떻게 막지질이 생겨졌죠? 인지질 막의 기원은 설명 못하죠. 설명 못합니다. 2번 막단백질. 특히나 ATP를 만드는 합성요소. 합성에 관련된 어떤 단백질을 할게요. 어쨌든 이런 막단백질, 수많은 막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원 몰라. 인지질에 대한 기원도 모르고 막단백질에 대한 기원도 모른다. 근데 단지 이 초기의 세포, 루카라고 하죠. 이 루카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일단 이렇게 추적을 해오니까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세포가 이 어떤 심해열수구에 뭐 존재를 했었는데, 요놈들이 진화를 해서 이제 화학삼투가 가능하도록 진화가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게 끝이죠. 이런 진화론자들의 책을 보면 일단 전제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류의 책이 많아요. 아쉽게도 닉네임의 책도 이 사람이 정말 일단 처음에 보면 정말 유능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깔아놓고,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제가 그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막은
기원도 알 수 없고 막단백질의 기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막단백질의 기원이라는 게 이제 이게 환원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환원 불가능. 환원 불가능에 대한 어떤 지적 설계에서 특히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적 설계론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초기 세포에 대해서 초기 상태를 정의하지 못한다 이거야. 초기 상태. 초기 상태가 일단 루카라는 어떤 불완전한 세포가 있었는데 요 놈이 이제 살금살금 진화를 했다는 건데, 그죠? 그 선택압에 있어서 진화를 했다는 건데 그건 좋아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 근데 그 초기 상태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 그죠? 그렇잖아. 일단 세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보호라는 건 우리 주관적이지만 외부 환경과 차단되는 어떤 막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 세포라고 하는데, 그죠? 뭐 개체라고 해도 좋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확인 못 하잖아. 그죠? 그리고 화학 삼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막단백질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마침 또 그런 루카라는 어떤 불완전한 세포가 심해열 수구에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런 어떤 클러스터를 만나서 화학 삼투를 일으켜서 진화가 되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적 설계는 모든 게 이제 어떤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과학이냐, 이게 유사과학은 아니잖아. 의문이잖아. 과학자로서의 당연한 의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나중에 제가 책을 영상을 찍어 드리겠지만 진화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일단 전제가 있다는 거야. 전제를 깔아둔다. 요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 물론 교양이 있는 사람이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겠지만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그래야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 네,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끝까지 못하겠네요. 일단은 오늘은 어떤 책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나는 어떤 거를 한번 의식의 흐름 따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떤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이번 연도는 그래도 목표를 구독자 500명을 잡았는데 그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나가다가 그래도 괜찮아서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그래도 올해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이죠. 이제 좀 있으면 그때 2022년에는 구독자 명 한번 1000명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보고 영상을 찍다가 그것보다는 제가 필기로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필기 유튜버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놈 자랑은 아니지만 요 노트가 올해
저랑 같이 했네요. 이만큼을. 이것도 한 500종 되는 것 같은데, 네, 꽉 채워서 썼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구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인사 영상 찍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